2단원을 들어갈게요. 2단원에서는 E를 먼저 배우고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과학적인 일을 알아야 돼요. 과학적인 일. 과학적인 일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직각이 되면 안 됩니다. 직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는데, 이때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같을 때 반드시 같아야 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일을 구별하는 방법은 힘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직각이 아니면 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서 일을 구하는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곱할 때는 뉴턴을 곱해주고 이동 거리는 미터를 곱해주고,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고, 이때 단위로 줄을 사용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과학적인 일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고 단위는 줄이 된다. 줄이 나오려면 반드시 뉴턴으로 해야 되고 미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구하는 예를 들어줄게요. 이를 구하는 예에서 첫 번째는 중력에 대한 일이에요. 수업 시간에 중력에 대한 일은 무엇을 이기고 한 일이에요. 무엇을 이기고 한 일이라는 소리는, 중력은 아래 방향을 작용하니까 아래 방향에 대해서 위로 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하는 일은 중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풀기 전에 우리는 이 단위를 좀 구별해야 돼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질량의 단위예요. 질량은 힘이 아닌 것에 주의를 하세요. 질량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중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무게의 단위라고 하고, 이거는 힘이에요. 킬로그램 중의 뜻은 킬로그램, 즉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 이런 뜻이 있어요. 킬로그램 중은 무게이고 힘이며 1kg, 킬로그램에 작용하는 중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알아본 이유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단위도 적어줬어요. 줄이 나오고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알아본 이 두 가지는 뉴턴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뉴턴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이런 관계식이 존재해요. 실제로 실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1kg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 작용하는 중력을 뉴턴으로 표시하면 9.8 뉴턴이 돼요. 그래서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9.8 뉴턴이 돼요. 이 소리는 9.8 뉴턴은 1kg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kg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게 되면 2kg 중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은 9.8 뉴턴이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2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서 19.6 뉴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량의 숫자를 가르쳐 주면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질량이 작용하는 중력으로. 요걸 했으면 이제 중력에 대한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10N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10N짜리 물체라는 것은 아래 방향으로 10N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소리는 윗방향으로 10N이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2m 들었다가 되면 10N의 힘, 요 힘이에요. 요 힘 곱하기 2m 해서 20J를 중력에 대해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왜 이 문제에서 뉴턴 곱하기 미터 줄 나온 거 명심하시고 9.8은 곱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곱했냐면 9.8은 뉴턴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뉴턴이 나와 있으면 다시 9.8을 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예제를 볼게요. 여기에 10kg짜리가 있어요. 이건 질량이죠. 10kg짜리라면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텐데 10kg 중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 10kg이라는 중은 뉴턴으로 바꾸면 10 곱하기 9.8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8 뉴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들어 올리려면 몇 뉴턴이 필요하냐면 98 뉴턴이 필요해요. 98 뉴턴이 나온 이유는 9.8을 곱해서 나왔어요. 이걸 2m 들었다 갑시다. 그러면 98 뉴턴 곱하기 2m에서 196줄이 나오는데 요 98 뉴턴이 어떻게 나왔냐? 10kg 질량을 가르쳐 줬고요. 곱하기 9.8 해서 여기까지 하면 뉴턴이 나오고요. 2m 이동거리 미터로 곱했죠? 그래서 196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할 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고 높이를 곱합니다. 이것이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마찰력에 대한 일을 알아볼게요. 자, 역시 무엇에 대하니까 무엇을 이기고 한 일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찰력이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3m를 이동했어요. 3m 이동하는 동안에 여기서 마찰력은 거꾸로 작용하겠죠. 이동하는 것과 거꾸로 5N이 작용했다 라고 하면 5N의 작용에 되는 마찰력을 이기고 3m 이동하게 하려면 사람이 당긴 힘은 이쪽으로 5N이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에 일을 구할 때는 요 힘,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5N 곱하기 3m에서 15줄이 됩니다. 오늘 예를 다시 다른 거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번에 이 물체의 질량을 가르쳐 줬어요. 20kg. 그 다음에 얘를 3m 이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10N이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어떤 두 수를 곱해야 될까 라고 하면 바로 마찰력과 이동한 것을 곱해야 돼요. 질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N 곱하기 3m에서 30줄에 2를 하고 요 1은 마찰력에 대한 일이 돼요. 요거 두 가지 패턴 꼭 알아두세요. 질량을 가르쳐주던 무게를 가르쳐주던 수평 방향으로 일할 때 마찰력에 대한 일을 구하는 거고 질량을 가르쳐줄 때 위아래로 특히 물체를 들었을 때 한 것은 뉴턴으로 구해서 들어올린 높이를 곱해야 돼요. 그럼 질량을 뉴턴으로 구하려면 9.8로 곱해줘야 돼요. 혹은 그냥 뉴턴이 나와 있으면 들어올린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구는 일의 원리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일의 원리. 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의 원리.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은 같다. 이것이 일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뢰가 있는데 사람이 힘을 줘서 지뢰를 이동시키죠. 그러면 사람의 힘에다가 지뢰 이동하면 사람의 일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물체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체의 이동이 되고, 물체가 이동이 될 때 어떠한 물체에 힘이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만큼 지뢰가 힘을 가하겠죠. 지뢰가 이 물체를 올리니까. 그러면 힘 곱하기 해서 이것은 지뢰의 일이 돼요. 지뢰가 기계도 아니고 일을 생성해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그대로 물체한테 전해줘요. 그러므로 지뢰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나 같습니다. 즉 도구를 사용하면 무엇인가는 변하겠지만 일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원리는 꼭 알아두세요.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은 같다. 단지 도구를 사용할 때 틀려지는 것은 이동거리나 힘의 양은 조정할 겁니다. 이제 지뢰를 살펴볼게요. 지뢰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적어줄게요. 바로 팔 길이 b는 이동거리 b라는 사실이 있고요. 팔 길이 b를 거꾸로 쓰면 힘의 b가 돼요. 예제로 낼게요. 이렇게 있고 이곳의 길이가 3m, 이곳의 길이가 6m가 될 거고요. 여기에 뎁타크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는 1000N이 될 거예요. 지뢰를 이렇게 내렸는데 1m 내렸다 갑시다. 죄송해요. 2m 내렸다 갑시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표를 만들어서 하면 편해요. 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팔 길이, 그 밑에 b 해서 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 밑에 b 해서 줄을 긋고요. 힘 해서 그 밑에 b 적고 줄을 긋고요. 맨 마지막에 2를 쓸 겁니다. 이쪽은 지뢰 쪽이고 이쪽은 사람 쪽이에요. 즉 이쪽은 물체 쪽이고요. 이쪽은 사람 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뢰 문제를 딱 보고서 혹은 적혀있는 글을 보고서 이 칸을 채워봅시다. 팔 길이가 되어 있어요. 팔 길이라는 것은 받침점에서 힘점, 작용점이라고 하거든요. 죄송해요. 일단 받침점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이 길이를 팔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받침점에서 이쪽 길이가 3m가 되죠. 3m. 이쪽 길이는 6m가 되죠. 6m. 그러면 이 두 숫자를 보면 비율을 찾을 수가 있어요. 3대 6이므로 1대 2가 됩니다. 서로 3으로 나눠서 되는 숫자입니다. 1대 2. 이 b가 이렇게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거 팔 길이 b는 이동거리 b다라고 해서 그대로 여기 써줍니다. 1대 2. 그 다음에 팔 길이 b를 거꾸로 쓰면 힘의 b가 되니까 요거를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요곳에 거꾸로 쓴다는 것은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쓰고 2, 얘를 여기다 쓰고 1.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걸 적습니다. 이쪽에 1000N, 요건 뉴턴이니까 힘이겠죠. 그럼 이쪽에 1000N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요. 빈칸. 2대 1인데 1000N이면 얼마일까? 이런 비례식은 양쪽의 곱한 결과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곱할 때 500을 곱했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500을 곱합니다. 답은 이쪽이 500N이 됩니다. 곱한 결과가 1000이고 곱한 결과가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쪽에 적혀 있어요. 2m라고. 여기다 2m 적혀 있으면 똑같네요. 여기 1m.
그러면 이제 일의 양을 알아보면 1m가 그러니까 1000N의 힘으로 1m 이동했으니까 서로 곱해야 되죠. 그래서 1000줄. 500N의 힘으로 2m 이동했죠. 서로 곱하니까 1000줄. 서로 일의 양은 같습니다. 지뢰 문제의 한 문제 예를 들었어요. 요 든 예를 잘 살펴보고 다른 지뢰 문제도 직접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뢰 다음에 나오는 도구는 움직이는 도르래, 고정 도르래, 움직이는 도르래예요. 먼저 고정 도르래. 고정 도르래는 벽이 있고요. 요 벽에 가운데로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고 물체가 한쪽에 있고 사람이 당긴다. 이런 경우가 즉 가운데에서 벽에 연결된 경우가 고정 도르래고 이때는 이 물체의 무게만큼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힘은 변함이 없고 이거 1m 올라가면 1m 내려가게 돼요. 이동거리도 변함이 없고 힘하고 이동거리가 똑같으니까 일의 양도 변함이 없어요. 단지 방향만 변해요. 고정 도르래는 방향만 변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르래 볼게요. 움직이는 도르래는 도르래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한쪽은 벽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드는 경우가 움직이는 도르래예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100N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100N짜리는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도 당기는 거고 이쪽으로도 당기는 거예요. 즉 줄이 두 개가 당기죠. 그래서 이쪽은 50N이 될 거고요. 이쪽도 50N이 될 거예요. 100N짜리가 1m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1m 올라가면 100N짜리가 1m 올라가니까 100줄의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일의 원리는 서로 일의 양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일의 양이 같은지 살펴볼게요. 1m 올라가면 이쪽 줄이 몇 미터가 짧아지냐면 1m가 짧아질 거고 이쪽도 결론적으로 1m가 짧아져서 이렇게 물체가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줄이 짧아져야 돼요. 1m씩. 그런데 벽은 줄을 잡아당기지 않죠. 다 사람이 잡아당겨요. 사람이 이것까지 양쪽을 다 잡아당기는 결과가 되니까 사람은 2m를 잡아당기게 되죠. 사람이 당기는 힘은 50N이고 2m를 잡아당기니까 100줄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도르래는 힘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살펴봐야 돼요.